안녕하세요 여러분, 설리엘입니다. 제가 아일랜드에서 지금 지낸 지 이제 곧 2개월 차가 되는데 한 달 차 결산을 지금 찍어보려고 해요. 이때까지 바빠서 한 달째 영상을 찍으려다가 못 찍었는데 드디어 시간이 났습니다. 다들 아일랜드 워킹홀리데이 오셔서 정착하려면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해 하시잖아요. 저는 최대한 빠르게 진행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 정도 걸렸습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2달, 길게 가면 3달까지도 걸린다고 해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아일랜드 정착 과정을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일랜드 공항에 입국을 하시면 어떻게 일이 처리되는지 궁금하시잖아요. 저는 진짜 입국이 2-3분밖에 안 걸렸습니다. 다른 거 서류 궁금해하지도 않고 여권이랑 워홀 승인서만 보여줬고요. IRP 3개월 안에 받아야 돼 하고 끝이었습니다. 저는 다들 많이 가시는 더블린이 아니라 아일랜드의 제2의 도시 코크라는 지역에 지금 정착을 했고요. 더블린에서 코크로 넘어오는 과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버스를 타고 왔습니다. 버스를 인터넷으로 미리 구매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버스 앞에서 기사님께 구매를 하시면 돼요. 더블린에서 코크까지 3시간 반 정도 걸려서 왔습니다. 저는 쉘라스 호스텔이라는 곳에서 약 3주 정도 지냈었는데 가격이 진짜 저렴해요. 그리고 직원들도 친절하고 청결도 엄청 깨끗합니다. 진짜 계속 청소를 해요. 하지만 일단 방이 엄청 작고 그리고 부엌이 진짜 좀 열악해요. 그래서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사서 식사를 해결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IRP, 아일랜드에서 지내시려면 입국한 지 3개월 안에 IRP를 신청을 해야 됩니다. 저는 코크로 오려고 했기 때문에 코크 가르다로 이메일을 한국에서 먼저 신청을 했어요. 신청을 하시면 한 달 정도 뒤에 이제 날짜가 잡혀요, 보통. 그런데 저는 이번에 2022년도 상반기 아일랜드 워킹홀리데이가 절차가 엄청 천천히 진행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입국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또 연기 신청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입국한 지 일주일 만에 IRP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IRP 신청할 때 제일 중요한 게 거주지 증명서잖아요. 이거를 저는 호스텔에서 거주지 증명서를 해줘서 그걸로 간편하게 신청을 했습니다. 현재는 코크도 IRP를 신청을 하시면 집이나 거주지 증명서에 적혀있는 주소로 배송을 해주는데 2주 반 정도 걸린다고 했지만 10일 만에 받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PPS 넘버. 저는 편법을 사용하지 않고 잡레터를 받아서 PPS를 신청을 했습니다. PPS를 준다고 하는 고용주가 있어서 일을 시작했고요. 그런데 일이 너무 힘들어서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바로 두 번째로 구한 일에서 PPS 잡레터를 받아서 신청을 했어요. 지금은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PPS 예약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시면 집으로 레비뉴 임시 비밀번호가 와요. 그거를 인터넷으로 등록을 하시면 되는데 카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레비뉴 서류에 보시면 어디로 가라 주소가 적혀져 있습니다. 거기에 예약 없이 방문하셔서 이름만 쓰시면 조금 기다리시다가 서류를 제출을 하시고 카드를 신청하시면 집으로 배송이 옵니다. 저는 지금 3번째 구한 일자리에서 PPS 카드가 필요하다고 해서 신청을 했고요. PPS 카드가 있어야지 이제 레비뉴에서 주는 혜택 같은 거를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 아마 워홀러들은 그 혜택을 안 사용할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핸드폰. 저는 여기 아일랜드에 3라는 통신사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20유로를 내면 한 달 무제한 데이터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에는 와이파이가 없습니다. 핫스팟으로 인터넷을 연결을 해서 노트북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데이터가 잘 터져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20유로를 내면 한 달에 유럽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17GB의 데이터도 줍니다. 이번에 영국을 다녀왔는데 거기서 잘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계좌. 계좌를 이제 또 편리하게 오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약간 코로나의 덕을 보는 것 같아요. 저는 맨 처음에 레볼루트를 신청을 했는데 PPS 넘버 때문에 그 이상으로 진행이 안 돼서 못 만들었지만 알고 보니까 PPS 넘버 말고 한국 주민번호를 등록을 하면 바로 계좌가 활성화가 됩니다. 그리고 AIB, 이제는 핸드폰으로 AIB 계좌를 오픈할 수가 있습니다. 어플을 까시고 IRP 카드랑 그리고 여권으로 본인 인증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PPS 넘버 없이도 뒤로 넘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AIB 계좌를 오픈을 했어요. 그리고 집으로 카드랑 비밀번호가 옵니다. 그러면 이제 카드를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진짜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AIB 베이직 계좌를 오픈을 했는데 이게 계좌 유지비가 없어요. 그 대신에 카드가 탭이 안 됩니다. 와이어리스 카드가 아니라서 무조건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을 해야 돼요. 이번에 영국에 가서 이 와이어리스 카드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핸드폰이 있잖아요. 구글페이에 이 탭이 안 되는 AIB 카드를 등록을 해서 핸드폰으로 페이를 하시면 됩니다. 또 계속 중요한 거밖에 안 나오는데 집. 아일랜드에서 집 구하기가 진짜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여러분. 1000유로가 넘는 방도 막 30-40명씩 줄을 서서 집을 본다고 해요. 코크에서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제 방은 저만의 화장실이 있고 그리고 생각보다 넓어요. 더블룸인데 이 방이 빌 포함해서 550유로입니다. 제가 진짜 운이 좋아서 이 방을 2주 만에 구해서 아일랜드 도착한 지 2주 반 만에 저는 집에 입주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집에도 조금의 문제가 있지만 저는 그래도 쥐 죽은 듯이 열심히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다음에 한번 또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현재 아일랜드의 전기세랑 가스비가 40%나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 구하기도 조금 더 힘들 거고 집값도 더 많이 오를 거예요. 그래도 다프트로 열심히 발품을 파셔서 집을 구하시면 됩니다. 저도 이 집을 다프트로 구했었고요. 집주인이 그냥 저한테 쉽게 집을 줘서 운 좋게 집을 구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집은 시티에서 버스로 20분 정도 걸리는 집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시티보다는 많이 안 오려고 해서 쉽게 집을 구한 것 같습니다. 또 집을 구하실 때 먼저 돈을 달라고 하는 사람은 거의 사기니까 절대 먼저 돈을 주시면 안 되고 그리고 계약서도 쓰셔야 되시고 집을 꼭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아일랜드의 교통카드는 립카드라고 일반인은 초록 색깔의 카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립카드는 본인의 사진이랑 분홍색? 무슨 색깔의 립카드였어요. 학생 립카드가 훨씬 저렴하지만 저는 어학연수도 안 하고 그냥 일반 워킹홀리데이를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초록 색깔 립카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스파리라는 편의점 또는 슈퍼발루라는 마트에서 사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돈 보증금이 한 5유로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맨날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기 때문에 돈이 조금 많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캘린더 티켓이라고 한 달 정기권을 끊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때나 가까운 데라도 버스가 온다면 저는 계속 타고 다니기 때문에 정말 이득을 많이 보고 있어요. 또 환전. 유럽에 오시면 유로를 환전을 해서 오셔야 되잖아요. 저는 진짜 아무것도 안 알아보고 그냥 은행에서 환전을 최대한 많이 해서 왔는데
트래블 원래 카드라고 있어요. 저도 그거를 발급을 해서 왔는데 바보같이 환전은 안 알아봤습니다. 여기 아일랜드에서 한 달에 350유로 수수료 없이 환전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은행에서 많이 환전해 오시지 마시고 트래블 원래 카드를 발급을 하셔서 여기 아일랜드에서 인출을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한국인들이랑 직접 거래를 하시면 환전 수수료 없이 그냥 네이버 환율로 많이들 환전을 하십니다.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는 한 달 동안 도대체 얼마를 썼냐 궁금하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숙소 호스텔이 주말마다 방이 없어서 주말마다 골웨이도 가고 킬라니도 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여행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돈을 조금 더 많이 썼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먹고 싶은 거는 그냥 돈 생각을 안 하고 먹었기 때문에 또 돈이 조금 더 많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IRP 300유로, 호스텔이 제가 총 묵었던 금액이 188유로, 집값, 디파짓해서 1100유로, 핸드폰 20유로, 식비가 357.6유로, 교통비가 193.4유로, 맥주가 71.55유로, 그리고 이것저것 산 게 92.94유로, 그리고 여행을 가서 쓴 게 식비랑 투어비, 숙소비가 558.85유로, 이렇게 해서 한 달 동안 저는 총 2,882.34유로를 사용을 했습니다. 집값을 빼도 한 1,700유로를 썼는데 만약에 여행을 안 갔다고 치면은 한 달 동안 1,200유로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트가 진짜 많아요. 던스도 있고 슈퍼발루도 있고 테스코도 있고 리들도 있고 알디도 있는데 던스가 제일 비싸고요. M&S 이것도 있는데 여기 이렇게 두 개가 제일 비쌉니다. 제일 저렴한 곳이 알디랑 리들. 저희 집 밑에는 알디, 리들, 슈퍼발루가 있는데 그냥 저는 눈에 띄는데 아무 때나 들어가서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달째 되었을 때 저는 투잡을 하고 있었고요. 한 2주 반 정도 일을 했는데 59시간 일을 하고 여기 집 방값이랑 교통비를 벌었습니다. 현재는 2달 정도 가까이 되었는데 호텔에서 정말 좋은 시급과 정말 좋은 혜택을 받으면서 일을 행복하게 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코크에 잘 정착을 해서 제가 벌어들이는 수익이 쓰는 것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세이빙도 가능할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한 달 동안 생활을 하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정보들이 여러분들께 필요한지 생각을 해서 오늘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랄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